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100세 충전입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.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 눈 몇 번이나 깜빡이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?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. 그런데요, 바로 이 깜빡임 하나가 여러분 눈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과 가지 않고도 집에서 눈 관리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세 번째 방법. 이건 안과 의사들도 매일 하는 겁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요즘 혹시 이런 적 있으셨어요? 스마트폰 보다가 갑자기 눈이 너무 뻑뻑해서 그냥 눈 감고 소리만 들으신 적. 책 읽으려고 했는데 글자가 흐릿해서 창피하지만 돋보기 찾으신 적. 저녁만 되면 눈이 충혈되고 피로해서 가족들이랑 TV도 제대로 못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도 그랬거든요. 대한안과학회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안구건조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되실 거예요. 특히 40대 넘어가면 노안까지 겹치면서 눈 문제가 확 늘어납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. 에이,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. 인공 눈물 넣으면 되지 뭐. 여러분, 혹시 인공 눈물만 넣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?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인공 눈물은 응급처치일 뿐입니다. 근본 원인을 해결 안 하면 증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눈이 이렇게 됐는지 원인부터 짚어볼게요. 눈이 건조해지고 피로해지는 원인,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깜빡임이 확 줄어들었어요. 우리 눈은 원래 1분에 1215번 정도 깜빡입니다. 이 깜빡임 덕분에 눈물이 눈 표면에 골고루 퍼지면서 촉촉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요,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볼 때는 어떨까요? 연구 결과 보면 화면에 집중할 때 깜빡임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. 심하면 1분에 5번도 안 깜빡이는 분들 많아요. 깜빡임이 줄면 눈물이 제대로 안 돌고 눈 표면이 마르기 시작합니다. 이게 쌓이고 쌓이면 만성 안구 건조증으로 가는 거예요. 두 번째, 눈꺼풀 기름샘이 막혔어요. 여러분, 눈물이 그냥 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? 사실 눈물은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바깥쪽 기름층, 중간 수분층, 안쪽 점액층. 여기서 핵심이 기름층이에요. 속눈썹 바로 아래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요. 여기서 맑은 기름이 나와야 눈물이 안 마르고 오래 유지됩니다. 그런데 나이 들거나 눈 위생이 안 좋으면 이 기름샘이 막혀버려요. 기름이 막히면 눈물의 질이 확 떨어지고 양이 충분해도 금방 말라버립니다. 안과 전문의들 말로는요. 안구 건조증 환자 10명 중 8에서 9명이 이 기름샘 문제를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거의 대부분이에요. 세 번째, 자연스러운 노화예요. 40대 중반 넘어가면 눈에 있는 수정체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. 수정체가 뭐냐면 카메라 렌즈 같은 거예요. 가까운데, 먼데 볼 때 두께가 변하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.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.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노안은 병이 아닙니다. 흰머리 나고 주름 생기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. 다만 관리 안 하고 방치하면 눈 피로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자, 여기까지가 원인이었고요.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어떻게 하면 눈 건강 지킬 수 있는지 안과 의사들이 진짜로 추천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제대로 깜빡이세요. 제일 기본인데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이에요. 핵심은 완전히 깜빡이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깜빡일 때 눈을 다 안 감아요. 반쯤만 감았다 떠버립니다. 이러면 눈물이 제대로 순환을 못해요. 의식적으로 눈을 완전히 감았다가
완전히 뜨는 연습 해보세요. 3에서 4초 정도 감았다 뜨는 연습 정도면 됩니다.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쓸 때 20-20 규칙 기억하세요. 20분마다 20초 동안 창문 밖 먼 건물이나 하늘 바라보기. 그냥 눈에 보이는 가장 먼 곳 보시면 돼요. 이때 의식적으로 눈을 완전히 깜빡여 주시면 됩니다. 이거 하나만 해도 눈 피로가 확 줄어드는 거 느끼실 거예요. 생활 팁 두 번째, 온찜질하고 눈꺼풀 꼭 씻으세요. 아까 말씀드린 기름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. 먼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눈에 올려놓으세요.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. 이 상태로 35분 정도 유지하면서 가볍게 눈꺼풀 마사지해주세요. 원리는 목욕탕에서 때 밀기 전에 탕에 들어가서 불리잖아요. 그것처럼 따뜻한 열이 굳어있던 기름을 녹여주는 거예요. 바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. 온찜질 끝나고 나서 반드시 눈꺼풀 세척을 해주셔야 해요. 약국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눈꺼풀 세정제를 면봉이나 화장솜에 묻혀서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. 이렇게 하면 녹아서 나온 나쁜 기름을 제거할 수 있어요. 만약 찜질만 하고 세척 안 하면요? 때만 불려놓고 안 민 거랑 똑같아요. 의미가 없겠지요? 세안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만 해보세요. 2주 정도 지나면 눈이 확 달라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. 실제로 이 방법 실천하신 분들 후기 보면 눈이 이렇게 개운할 수 있구나, 이런 반응 정말 많아요. 생활 팁 세 번째, 자외선을 꼭 막으세요.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매일 신경 쓰는 거예요. 햇빛의 자외선, 눈 건강에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. 전문가들 말로는요, 오래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 위험이 높아지고 황반변성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심하면 결막에 군살이 자라는 익상편이 생기기도 해요. 외출할 때 UV200 인증받은 선글라스 꼭 쓰세요. UV200이란 400나노미터 이하 자외선을 99% 이상 막아준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팁은 선글라스 렌즈를 2년에서 3년마다 바꿔주세요. 시간 지나면 자외선 차단 코팅이 떨어지거든요. 아, 비싼 거 샀는데 아깝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눈은 한번 망가지면 선글라스 값 100배 들어갈지도 모르니 꼭 렌즈 교체 기억해두세요. 눈을 보호하는 팁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. 인공 눈물, 너무 자주 넣지 마세요. 하루에 몇 번씩 넣으시는 분들 많죠? 전문가들은 하루 4에서 6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너무 자주 넣으면요, 오히려 눈 표면의 점액층까지 씻겨나갈 수 있어요. 결국 약이 독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방울 넣으시는 분들,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. 10방울 넣어도 효과 똑같아요. 일회용 인공 눈물 개봉하셨으면 남은 거 아깝더라도 개봉한 그날 안에 버리세요. 개봉하면 세균 오염 가능성 있거든요. 그리고 손으로 눈을 절대 비비지 마세요. 눈 피로하면 습관적으로 눈 비비시는 분들 많아요. 이게 진짜 나쁜 습관입니다.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균들이 있고, 그리고 눈을 강하게 누르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. 녹내장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다음은 루테인, 오메가3 같은 눈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루테인은 황반변성 진단 받으셨거나 황반 기능 약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오메가3도 눈꺼풀 염증이나 기름샘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. 건강한 눈 가진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영양제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. 나쁜 습관 안 바꾸고 영양제만 먹는 건 운동 안 하고 살 빠지는 약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. 아까 알려드린 나쁜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지는 원인 3가지. 깜빡임 감소, 기름샘 막힘,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화. 관리하는 방법도 3가지.
첫째, 의식적으로 눈 완전히 깜빡이기. 둘째, 온찜질하고 눈꺼풀 세척하기. 셋째, UV240 선글라스로 자외선 막기. 그리고 나쁜 습관으로는 인공 눈물 너무 자주 넣기, 손으로 눈 비비기, 영양제만 믿기.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안구 건조증이랑 눈피로 관리법 알아봤는데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주변에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안부와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. 여러분 눈이 건강해야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